김씨 마님의 방 안엔 은은한 촛불 하나만이 외로이 타오르고 있었지요. 만수는 마님의 부름을 받고 방으로 들어갔고 곧 방 안은 뜨거운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불 속으로 미끄러진 그녀의 손이 만수의 가슴을 어루만지자 그는 저도 모르게 숨을 토해냈지요. 곧 김씨 마님의 고름이 풀리며 촛불 아래 하얀 곡선이 드러났고 풍만한 몸이 만수에게 안겼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서로를 찾은 연인처럼 몸을 포개었지요. 마님, 그동안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만수야, 이젠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입술이 만수의 입을 덮었고 두 사람은 숨이 닿을 만큼 가까이에서 서로를 갈구했습니다. 촛불 그림자가 벽을 타고 흔들렸고 엉킨 몸에 숨결이 방 안을 채웠지요. 그러나 그 모습을 누군가가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작은 마님이었지요. 그녀는 방문 틈으로 언니와 만수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조여드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입술을 깨문 채 뒷걸음치던 그녀는 부엌에 쌓인 가지 더미 앞에 멈춰섰습니다. 이것만큼 굵다면 작은 마님의 손이 가장 크고 단단한 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촛불을 켜고 저고리를 풀며 조용히 이불 속으로 들어갔지요. 하얀 살결과 붉은 배꼽이 촛불 아래 흔들리고 그녀는 가지를 끌어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 사이로 가벼운 탄성이 흘렀고 촛불 그림자가 조용히 그녀를 감쌌지요. 만수야, 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그 밤, 작은 마님 또한 외로움에 잠 못 들고 있었답니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은 어쩌다 이런 관계가 되었던 것일까요? 깊고 깊은 산골 마을에 만수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지요. 만수는 집신이나 멍석을 집에서 혼자 만들어 옆마을 장터에 팔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집신을 찾는 이들이 많아 더욱 부지런히 만들었지요. 오늘도 장터에 집신을 팔러 가야겠구나. 만수는 정성껏 만든 집신을 보따리에 싸서 길을 나섰습니다. 집에서 장터까지는 큰 산등성이 2개를 넘어야 했지요. 무거운 보따리를 지고 눈 내리는 산길을 걸었습니다. 만수는 보통 체격이 아니었습니다. 각진 얼굴에 인상적인 큰 코, 돌덩이 같은 넓은 어깨를 가진 사내였지요. 그가 산길을 걸으면 마치 바위가 움직이는 듯 보일 정도였답니다. 그렇게 걷던 중 갑작스레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웬 눈이 이렇게 쏟아진담. 집신이 젖을까 걱정된 만수는 눈을 피할 곳을 찾았지요. 다행히 익숙한 길목에 오래된 폐가가 있었기에 그리로 달려갔습니다. 발목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고 폐가 안으로 들어가니 웬 처녀가 머리를 풀고 서 있었지요. 귀신이냐? 사람이냐? 귀신이면 썩 물러가거라. 아니, 뭐라는 거예요? 너는 처녀 귀신 아니냐? 내가 어디가 귀신 같다는 거예요? 헛소리 말고 어서 눈이나 털고 들어와요. 처녀가 당차게 말하는 걸 보니 귀신은 아닌 듯 했습니다. 10년 감수했네. 깜짝 놀랐구나. 자꾸 처녀 귀신 소리 좀 그만하세요. 눈에 젖어 머리 풀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랬구나. 미안하네. 그런데 이 추운 날 어디 가는 길이냐? 마님 심부름으로 장에 갔다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눈보라가 쳐서 걱정이에요. 오늘 안엔 꼭 돌아가야 하는데. 그래, 집이 어디냐? 왜 저한테 관심이 많으세요? 궁금한 게 참 많으시네요. 아니, 그냥 걱정되어 물어본 것이다. 걱정해 주시는 걸 보니 절 좋아하시는 게 틀림없네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구나. 뭐 그리 빼세요. 좋으면 좋다고 하시지요. 아무튼 편한 대로 생각해라. 그런데 집신 장사세요? 농사꾼인데 겨울철엔 집신도 만들어 팔고 있지. 너는 무슨 일을 하느냐? 근처 김씨 마님 댁에서 일해요. 오늘은 마님 심부름으로 옆마을에 가지를 사러 갔었거든요. 그런데 오라버니 성함은요? 겨울에도 가지를 파는구나. 신기하네. 나는 만수라 한다. 너는? 저는 꽃분이에요. 두 사람은 그렇게 대화를 나누었고 어느덧에는 서산 너머로 기울었답니다. 하지만 눈보라는 좀처럼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요. 아침 일찍 집을 나온 두 사람은 오도 가도 못한 채 하루 종일 굶고 있었지요. 점점 배가 고파오던 차에 꽃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이거라도 좀 드셔요. 꽃분이는 보따리에서 주먹밥 몇 개와 함께 옆마을에서 사온 생가지를 꺼냈습니다. 이렇게 많이 가져왔구나. 혼자 먹기에도 모자랄 텐데. 아니에요. 길이 멀어 넉넉히 챙긴 거예요. 이 가지는 마님이 좋아하셔서 산 건데 이런 날엔 반찬 삼아 나눠 먹는 게 낫지요. 그래, 고맙네.
잘 먹을게. 두 사람은 그렇게 주먹밥과 생가지를 나눠 먹었습니다. 아삭한 식감의 생가지와 담백한 주먹밥은 허기를 잊게 할 만큼 잘 어울렸지요. 허기졌던 탓에 금세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답니다. 그러는 사이에는 저물고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눈보라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밤이 되자 기온이 뚝 떨어졌고 두 사람은 점점 몸을 떨기 시작했지요. 얼어붙은 폐가 안에서 꽃분이의 몸은 점차 축 처지며 의식마저 흐려졌습니다. 만수는 급히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다행히 폐가 안에는 부러진 나무 조각들과 마른 널빤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 이걸로 불을 피워야겠다. 그는 재빨리 땔감을 모아 아궁이에 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마른 나무들이 금세 불길을 올렸고 만수는 곧장 꽃분이를 안아 불 앞에 데려다 앉혔지요. 따뜻한 기운이 퍼지며 꽃분이의 체온도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만수는 자신의 웃옷을 벗어 꽃분이에게 덮어주고 맨몸으로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단단한 가슴이 꽃분이의 등에 닿았고 따뜻한 숨결이 귓가를 스치자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던 꽃분이는 낯선 감각에 조심스레 눈을 떴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그녀는 자신을 감싼 팔이 만수의 것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온기와 안도감이 온몸을 휘감았지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순간만큼은 한겨울의 추위도 잊을 만큼 마음이 달아올랐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만수의 품 안은 따뜻하고 편안했지요. 꽃분이는 조용히 눈을 감은 채 그 따스함에 몸을 맡겼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불빛이 약해지고 다시 찬 기운이 들이쳤습니다. 두 사람은 추위를 잊기 위해 서로를 꼭 껴안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만수는 겉옷을 벗어 꽃분이에게 덮어주었고 맨몸으로 그녀의 등 뒤를 바짝 감싸 안았지요.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그 밤은 그렇게 깊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었을까요? 꽃분이의 부드러운 몸이 가슴에 닿자 만수는 이상한 열기가 온몸에 번지는 걸 느꼈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풍기는 은은한 향이 코끝을 간지렸고 살결이 닿을 때마다 가슴이 자꾸만 뛰었지요. 이러면 안 되는데. 당황한 마음을 진정하려 애썼지만 뜨거운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꽃분이는 얼굴이 더 붉어졌고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지요. 오라버니, 그 목소리가 만수의 귀를 타고 마음속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문 사이로 스며든 달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만수의 손끝이 조심스레 꽃분이의 어깨에 닿자 그녀는 미약한 떨림 속에서 그의 품에 더 가까이 안겼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점점 거칠어지고 폐가 안 공기는 서서히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은 얼어붙은 밤 속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깊어졌습니다. 말없이 마주한 눈빛, 떨리는 숨결, 따뜻한 체온이 어우러지며 긴 겨울밤은 마치 한순간처럼 지나갔지요. 서로를 향한 마음은 더 단단해졌고 긴 겨울 속 폐가 안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사랑을 확인해 갔습니다. 눈은 다음 날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틀 동안 폐가에 머물며 나눈 이야기 속에서 웃고 밤이 오면 다시 서로의 품에서 위로와 따스함을 나누었지요.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준비해온 주먹밥도 바닥이 나고 폐가의 땔감도 모두 떨어졌습니다. 더는 버틸 수 없게 된 상황이었지요. 꽃분아, 이제 산을 내려가야 할 것 같다. 네, 오라버니. 더 이상 있다간 정말 큰일 나겠어요. 그렇게 달콤했던 사흘밤이 지나고 떠나야 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만수가 밖으로 나가보니 눈은 멈춰 있었지만 여전히 깊게 쌓여 있었지요. 그는 망설임 없이 꽃분이를 등에 업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른 눈을 헤치며 걷는 만수의 얼굴엔 하얀 입김이 연신 피어올랐습니다. 돌처럼 단단한 어깨는 꽃분이의 무게조차 흔들림 없이 감당해냈지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다시 하얀 세상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고생 끝에 만수는 꽃분이가 일한다는 김씨 마님댁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집은 생각보다 조촐했고 마당에는 젊은 부인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꽃분이가 산속에서 쓰러졌습니다요. 만수가 꽃분이를 등에 업고 들어서자 두 부인은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 사람의 시선은 꽃분이보다 만수에게 더 머물렀습니다. 먼저 나선 부인은 30 중반쯤의 김씨 마님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5년이 되었고 고운 얼굴엔 외로운 기색이 스며 있었지요. 풍만한 몸매의 저고리 사이로 살짝 드러난 곡선은 보는 이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뒤에 선 작은 마님은 30 초반쯤 되어 보였고 언니보다 키는 작았지만 몸매는 더욱 탐스러웠습니다. 특히 풍만한 엉덩이가 치마를 볼록하게 부풀게 했지요.
그녀 또한 남편을 잃은 지 3년이 되었습니다. 두 자매는 만수를 본 순간 눈길을 떼지 못했습니다. 각지고 크며 인상 깊은 코, 돌같이 넓은 어깨, 단단한 가슴. 그의 외모는 둘의 마음을 은근히 흔들어 놓았지요. 어서 방에 눕히고 의원을 부르거라. 예, 마님. 만수는 꽃분이를 방에 눕히고 곧장 의원을 데려왔습니다. 진맥을 마친 의원이 말했습니다. 큰 병은 아니고 추위에 기력이 다해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깨어날 겁니다. 다행이구려. 의원이 돌아가자 만수도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요. 너는 어디 사는 누구더냐? 옆마을에 사는 만수라 합니다요. 마님은 그제야 만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지친 모습이었지만 강한 체구와 진중한 눈빛이 마음 한구석을 자극했지요. 어제 눈보라 속에서 꽃분이와 함께 있었다면 밤새 같이 있었던 게 아니냐? 그렇긴 합니다요. 마님의 눈빛에 묘한 감정이 어렸습니다. 꽃분이와의 밤을 상상하자 알 수 없는 답답함이 가슴을 채웠지요. 지금 꽃분이는 의식이 없으니 깨어날 때까지 이 집을 떠나지 말거라. 예, 마님,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만수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온몸을 다해 꽃분이를 살려 데려왔건만 마님이 의심부터 하는 듯 느껴졌지요. 내가 너를 뭐라 하겠느냐. 하지만 너는 젊고 힘센 사내고 꽃분이는 이제 막 피어난 처녀 아닌가.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찌 알겠느냐. 사실 마님의 진심은 달랐습니다. 꽃분이보다도 이 건장한 사내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던 것이지요. 그동안 어디 머물게 해야 하나. 마님은 잠시 고민하는 듯하다가 만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당 건너 행랑채에 빈 방이 하나 있긴 한데 오랫동안 불을 지피지 않아 몹시 추울 거다. 괜찮습니다요. 저는 추위에 익숙하니 걱정 마십시오. 마님은 살며시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추울 것 같구나. 행랑채는 너무 춥고. 잠시 생각하던 마님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 방 옆 작은 방에서 묵거라. 그 방은 아침부터 불을 지펴 두었으니 따뜻할 게다. 감사합니다, 마님. 마님은 다시 한번 의미심장한 말투로 덧붙였습니다. 밤에 너무 추우면 내 방 문을 두드려라. 방이 넓으니 구석에 이불이라도 깔아주마. 그때 작은 마님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마님, 목욕물이 데워졌습니다. 마님은 만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산길에서 고생했을 테니 먼저 목욕부터 하거라. 몸을 녹이고 나면 저녁상을 차려주겠다. 만수는 부엌으로 가 가마솥에 따뜻한 물로 목욕을 했습니다. 목욕을 마친 뒤 마님이 내어준 새 옷으로 갈아입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씨 마님은 정성껏 차린 저녁상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서 먹거라. 추운 날씨에 배고프면 더 춥게 느껴지는 법이지. 만수는 고개를 숙이며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마님은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 술을 따라주었지요. 산속에서 꽃분이를 구한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겠느냐? 그녀는 만수의 잔에 술을 가득 채우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두어 잔에 술이 들어가자 만수의 얼굴이 붉어졌고 그는 폐가에서 있었던 일을 조심스레 풀어놓았습니다. 물론 둘 사이에 있었던 감정이나 밤의 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추위 속에서 낯선 처자를 구하다니. 김씨 마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냐? 너는 참 보기 드문 사내로구나. 그녀는 만수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이 손으로 꽃분이를 지켜주었구나. 참 따뜻한 손이구나. 술기운이 서서히 오르며 김씨 마님의 뺨도 붉어졌습니다. 만수야, 내가 아니었더라면 꽃분이는 어찌 되었을까 싶어. 나는 너에게 어떻게 보답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구나. 마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김씨 마님은 살짝 다가앉으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 용기를 가진 사내는 흔치 않다. 내 같은 남자라면 여인의 마음도 따뜻하게 녹여주겠지. 그녀의 눈길이 만수를 바라보며 오래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춥고 긴 밤 혼자 지내기가 참 외롭더구나. 너는 외롭지 않느냐? 갑작스러운 물음에 만수는 당황했습니다. 마님, 김씨 마님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은 내 방 옆에서 지내도록 하거라. 꽃분이를 돌보아야 하지 않느냐? 그 말에 만수는 고개를 저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어찌 마님과 한 방에서 지낼 수 있겠습니까? 한편 작은 마님은 문틈 너머로 언니와 만수가 나누는 대화를 조용히 엿듣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점점 만수에게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지요.
언니만 좋은 걸 다 가져가려 하네. 속으로 질투심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건장한 체격, 각진 얼굴, 넓은 어깨. 만수의 인상적인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알 수 없이 두근거렸지요. 작은 마님은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가을에 보관해 두었던 가지들 중 가장 크고 단단한 것을 골라들었지요. 이 가지가 저 사내의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중얼이며 그 가지를 가슴에 안은 작은 마님의 마음속엔 알 수 없는 열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언니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올수록 그녀의 질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작은 마님은 가지를 들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꼭 닫고 은은한 촛불을 켜두었지요. 촛불 아래에서 그녀는 잠시 가지를 바라보다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니는 사내와 나란히 웃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렇게 혼자서 마음을 달래하다니. 작은 마님은 조용히 저고리에 고름을 풀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가슴 한편에서 묘한 그리움과 외로움이 밀려들었습니다. 손끝이 가지를 감싸쥐자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옆방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고 그 소리에 그녀의 두 볼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외로움과 갈망 그리고 언니를 향한 억눌린 감정이 가슴속 깊이 일렁였지요. 자정이 가까워지자 김씨 마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떠냐? 잠은 좀 들겠느냐? 이대로 두면 얼어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내 방은 더 따뜻하니 건너오렴. 만수는 잔뜩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님, 저는 괜찮습니다요. 추위에는 익숙하니까요. 아니다. 손님을 이렇게 춥게 재울 수는 없다. 어서 내 방으로 오거라. 마님의 단호한 말에 만수는 어쩔 수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은은한 향이 코끝을 간지렸고 방 안엔 촛불 하나만이 외로이 타오르고 있었지요. 그 희미한 불빛 아래서도 김씨 마님의 고운 얼굴은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화로 덕분에 공기는 훨씬 따뜻했습니다. 뭐 하고 있느냐? 어서 이리 오지 않고. 마님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만수는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이마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마님, 저는 만수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몸은 굳은 듯 움직이지 않았지요. 김씨 마님은 가볍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곁에 누워라. 그 말에 만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김씨 마님은 그를 이불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추운 겨울밤엔 서로 체온을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은 법이지. 그녀의 손길이 그의 등을 어루만지기 시작했고 오랜 외로움 속에서 마주한 따스함의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마님, 이러시면 뭐가 어때서 그러느냐? 추위를 이기려면 서로의 온기를 나눠야 하지 않겠느냐? 그녀의 숨결이 만수의 귀를 간지렸고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만수는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김씨 마님의 시선과 손길은 더욱 간절했고 결국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려 그녀를 마주보았습니다. 만수야. 마님의 눈빛엔 5년 동안 쌓여온 외로움과 애틋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녀의 뺨을 조심스레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입술이 조용히 맞닿았습니다. 말없이 전해지는 감정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끌어안았지요. 방 안의 촛불은 조용히 흔들리고 벽에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겹쳐졌습니다. 난 오랫동안 이런 온기를 그리워했단다. 마님의 속삭임이 만수의 가슴 깊이 울렸습니다. 그 밤 두 사람은 긴 겨울의 한가운데에서 서로의 외로움을 감싸 안으며 따뜻한 밤을 보냈습니다. 한편 작은 마님은 자신의 방에서 외로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꼭 안고 있는 가지는 차가운 위로였고 옆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숨소리에 그녀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지요. 언니의 가쁜 숨 그리고 낮게 깔린 남자의 숨소리가 벽 너머에서 서서히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언니가 저 사내와. 작은 마님은 가지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질투가 불꽃처럼 일어났지요. 내일은 내가 먼저 차지하겠어.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이불을 바짝 끌어당겼습니다. 새벽 공기는 매섭게 차가웠지만 작은 마님의 가슴속은 질투와 동경으로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만수는 복잡한 마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지난밤 김씨 마님과 나눈 시간이 꿈처럼 아득했고 그 기억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아침이 되자 김씨 마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갈한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엔 말로 다 하지 못할 무언가가 담겨 있었지요. 만수야, 어서 아침상을 바꿔라. 김씨 마님은 정성스레 차린 아침상을 내왔습니다.
그녀가 상을 놓는 순간 손끝이 만수의 손등을 스쳤습니다. 그 찰나의 다음에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고 어젯밤의 기억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씨 마님. 만수는 얼굴이 붉어진 채 고개를 숙였고 김씨 마님은 은근한 미소를 머금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 들어선 그녀는 물동이 옆에서 가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말라 있으면서도 표면에 묘하게 물기가 맺혀 있었지요. 가만히 그 가지를 집어들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게 뭐람? 김씨 마님은 문득 떠오르는 생각에 입가에 웃음을 머금었습니다. 설마 동생이? 그녀는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이 만수와 함께 밤을 보낸 동안 동생은 조용히 방에서 혼자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동생도 참 그럴 만도 하지. 김씨 마님은 그 가지를 조용히 치우며 어젯밤 만수의 따뜻한 품과 진중한 눈빛 그리고 뜨거웠던 입맞춤을 떠올렸습니다. 그 기억은 아직도 그녀의 가슴 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작은 마님은 아침 일찍부터 분주했습니다. 언니가 만수와 함께 보낸 밤이 자꾸 떠올라 밤새 잠도 이루지 못했던 탓이었지요. 오늘은 내 차례야. 거울 앞에 앉은 작은 마님은 머리를 곱게 빗으며 결심했습니다. 언니보다 더 고운 모습으로 만수 앞에 서겠다는 다짐이었지요. 점심 무렵 작은 마님은 조용히 만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만수야, 잠깐 나 좀 도와다오. 무슨 일이십니까, 작은 마님? 아침에 빨래하다 손을 살짝 베었는데 계속 아프네. 내가 입김을 불어주면 금방 나을 것 같은데. 작은 마님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실은 아주 작은 상처였지만 만수의 관심을 끌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이지요.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만수는 작은 마님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말랑하고 부드러웠고 그 촉감에 잠시 만수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가 조심스레 입김을 불자 작은 마님의 얼굴에 붉은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따뜻한 숨결이 손등을 스치자 그녀의 마음속엔 알 수 없는 전율이 일었지요. 어떻습니까? 좀 나아지십니까? 응, 내 덕분에 많이 나아진 것 같아. 내 손은 참 따뜻하구나. 작은 마님은 만수의 손을 놓지 않고 그대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고요했지만 마음은 복잡하고 간절했습니다. 그럼 다행입니다. 이제 괜찮으실 테니. 잠깐만, 만수야. 허리가 좀 아픈데 등을 좀 문질러 줄 수 있겠니? 언니는 바빠서 부탁하기 어렵고. 작은 마님의 갑작스러운 말에 만수는 당황했습니다. 어젯밤 일도 있고 지금 이 상황이 무척 부담스러웠던 것이지요. 그게 작은 마님. 제발 좀 도와줘.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도 제대로 못하겠어. 그녀의 간청에 만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마님은 등을 돌리고 앉았습니다. 여기야. 이쯤이 자꾸 결리네. 만수는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저고리 너머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에 마음이 더 복잡해졌지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천천히 둥글게, 그렇게.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고 만수는 침묵 속에서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문득 저고리가 느슨해지며 어깨선이 살짝 드러나자 만수는 깜짝 놀라 손을 거두었습니다. 작은 마님은 고름을 다시 매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눈을 피하며 우물쭈물했습니다. 작은 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어젯밤 언니와는 괜찮았으면서 나는 안 된다는 거야? 작은 마님의 말에 만수는 굳어졌습니다. 그녀가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벽이 얇아서 다 들렸어. 언니만 좋은 걸 다 가져가는 건 불공평하지 않니? 작은 마님은 몸을 돌려 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엔 질투와 외로움이 엉켜 있었지요. 만수야, 나도 외롭구나. 그 간절한 눈빛에 만수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젯밤 마님과 나눈 시간이 떠오르며 그의 마음속엔 알 수 없는 변화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김씨 마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수야, 잠깐 이리 와서 이것 좀 들어주거라. 네, 지금 갑니다. 만수는 황급히 일어나며 작은 마님에게서 물러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직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지요. 작은 마님은 아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부탁이야, 만수야. 내일 다시 와줘. 그 목소리는 낮고 간절하게 마치 귓가에 오래도록 맴도는 바람처럼 남았지요. 저녁이 되자 김씨 마님이 만수를 불렀습니다. 만수야, 오늘 밤도 내 방에서 지내거라. 꽃분이가 아직 깨어나지 않았으니 내가 곁에 있어야 안심이 될 것 같구나. 겉으로는 꽃분이 때문이라 했지만 사실 김씨 마님은 어젯밤 만수와 함께한 시간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낀 따뜻함과 설렘이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지요. 밤이 깊어지자 김씨 마님은 조용히 만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만수야, 어젯밤이 꿈만 같았단다. 이번엔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김씨 마님은 부드럽게 만수를 끌어안았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느끼며 숨을 섞었습니다. 첫날 밤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둘 사이에는 더 깊고 진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조용히 흔들리고 화로의 온기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아, 만수야. 김씨 마님의 속삭임은 조용히 울렸고 만수도 그 부름에 천천히 응답했습니다. 그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와 마음을 나누며 말로 표현하지 못한 감정을 깊이 간직하게 되었지요. 한편 작은 마님은 또다시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낮 만수와 가까워졌던 일이 단지 헛된 바람이 아니었음을 스스로에게 되새기며 내일을 위한 기회를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지요. 내일은 반드시. 그녀는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언니만 좋은 것을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김씨 마님 댁에서의 두 번째 밤은 깊어갔습니다. 김씨 마님과 만수는 더 가까워졌고 작은 마님은 복잡한 마음을 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편 꽃분이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온 집안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번지고 있었고 만수는 자신도 모르게 두 자매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리고 이 조용한 밤의 끝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햇살이 창문 사이로 조용히 스며들 무렵 작은 마님은 이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있었습니다. 지난밤 옆방에서 들려오던 소리들 때문에 그녀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언니가 또다시 만수와 함께 달콤한 밤을 보냈다는 확신은 질투와 분노로 그녀의 가슴을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이젠 정말 참을 수 없어. 작은 마님은 거울 앞에 앉아 조용히 머리를 빗었습니다. 붉은 입술, 단정한 고름, 고운 손끝까지 매무새를 정리하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니처럼 애둘러 말하고 기다리는 건 이제 끝이라고. 이제는 더 직접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아침 식사 시간, 세 사람이 둘러앉은 상 위로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김씨 마님은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만수에게 반찬을 권했고 작은 마님은 그런 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이를 악물었습니다. 만수야,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구나. 작은 마님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평소보다 낮고 느릿한 말투에는 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지요. 그러게 말입니다. 꽃분이도 곧 깨어날 것 같습니다요. 만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씨 마님과 함께한 지난밤이 마음에 걸려 작은 마님의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하기 어려웠지요. 식사를 마친 뒤 김씨 마님은 빨래를 하러 냇가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을 기다리던 작은 마님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지요. 만수야, 잠깐 나를 도와다오. 마당에서 들려온 다급한 목소리에 만수가 달려나갔습니다. 작은 마님은 부엌칼을 내려놓으며 손가락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작은 마님? 물을 썰다가 손을 베었어. 피가 계속 나네. 손가락 끝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상처는 깊지 않아 보였습니다. 어디, 제가 잠시 보겠습니다. 만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고 상처를 살폈습니다. 작은 마님은 만수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요동치는 걸 느꼈지요. 다행히 깊진 않습니다. 깨끗한 물로 씻으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고맙구나, 만수야. 그 순간 작은 마님은 그의 손을 놓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내 손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구나. 당황한 만수는 손을 빼려 했지만 작은 마님은 쉽게 놓지 않았습니다. 작은 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언니와는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시간을 보냈으면서. 만수는 말문이 막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작은 마님의 눈빛은 강하게 고정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질투와 갈망 그리고 도전적인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게 빠르지 않겠니? 그 순간 멀리서 김씨 마님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은 마님은 아쉽다는 듯 손을 놓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고는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기대하고 있을게. 그 말은 귓가에 오래도록 남아 만수의 마음을 더욱 흔들어 놓았지요. 저녁 무렵 김씨 마님이 조용히 만수를 불렀습니다. 만수야, 오늘 밤은 꽃분이 방에서 지켜보거라. 혹시 깨어날지도 모르지 않느냐. 네, 알겠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당연한 짓이었지만 사실 김씨 마님은 작은 마님의 시선을 오래전부터 눈치채고 있었지요. 동생이 만수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만큼은 그를 곁에 두기보다는 멀리 떨어뜨려 두고자 했던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작은 마님의 결심은 이미 예상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집안은 고요에 잠겨 있었습니다. 작은 마님은 이불을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고 지난 며칠 동안 쌓인 질투와 갈망이 그녀의 발걸음을 이끌고 있었지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꽃분이의 방으로 향한 작은 마님은 살며시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만수가 꽃분이 곁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꽃분이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요. 작은 마님은 한 걸음 또 한 걸음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만수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녀는 낮은 숨을 내쉬며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듯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만수야, 나도 너를 좋아한다. 그 말은 허공에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았지만 그 안엔 그녀의 감정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만수가 깨어나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작은 마님, 이 시간에 어인 일이십니까?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더는 기다리지 않겠어요. 언니만 바라보게 둘 순 없어. 그 말에 만수는 당황스러움과 혼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엔 어쩌면 자신도 몰랐던 갈등이 번져가고 있었지요. 방 안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서 또 하나의 선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씨 마님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만수의 표정은 어딘가 어색했고 작은 마님은 평소보다 훨씬 기분이 좋아 보였지요. 잘 잤느냐, 만수야? 네, 잘 잤습니다. 만수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마음에 걸려 김씨 마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몹시 부담스러웠던 것이지요. 꽃분이는 어떠했느냐?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김씨 마님은 조용히 동생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마님의 얼굴엔 분명 어제와는 다른 기색이 있었지요. 오늘 얼굴이 좋아 보이는구나, 동생아. 언니도 요즘 얼굴이 밝으시던데요. 말끝에 담긴 뜻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씨 마님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그럴 줄 알았다.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공정하게 경쟁하자꾸나. 작은 마님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가 이렇게 솔직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것이지요. 언니, 정말로? 만수는 우리 둘 다에게 마음이 있는 듯하니 누가 더 그의 마음을 얻는지는 우리가 직접 확인하자. 만수는 당황한 얼굴로 두 자매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원치 않았던 상황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지요. 만수,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건 우리 자매끼리의 일이니까. 작은 마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당차게 고개를 들었지요. 그때 조용하던 방 안에서 낯익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 좀. 세 사람은 동시에 놀라며 꽃분이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꽃분아! 만수가 가장 먼저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꽃분이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오라버니, 여기가 어디예요? 마님 댁이다. 내가 쓰러진 뒤로 여기서 쉬고 있었단다. 꽃분이의 목소리는 아직 약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그녀의 회복으로 집안의 분위기는 크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얽혀있던 감정과 긴장이 이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이지요. 꽃분이가 깨어난 지 사흘째 되는 날, 김씨 마님 댁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꽃분이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하루 대부분을 침상에 누워 보내고 있었지만 조용히 흐르는 분위기의 이상함을 점점 느끼고 있었지요. 오라버니, 큰마님과 작은마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잘 돌봐주시네요. 꽃분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만수의 표정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그러게, 두 분 다 좋은 분들이지. 그의 대답은 애매했고 꽃분이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김씨 마님이 만수에게 반찬을 권하려던 찰나 작은 마님이 먼저 다가와 만수의 그릇에 국을 떠주었습니다. 만수야, 이 미역국이 몸에 좋다더라. 고맙습니다, 작은 마님. 김씨 마님은 살짝 입술을 굳히며 만수의 빈잔에 물을 따랐습니다. 목이 마르겠구나. 물을 많이 마셔야 해. 두 자매는 그렇게 매 끼니마다
은근한 기싸움을 이어갔습니다. 만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 몰랐지요. 점심 후 만수는 지붕의 기와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에 날아간 기와를 새로 올리는 작업이었지요. 그때 김씨 마님이 따뜻한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만수야, 잠깐 내려와서 차 한잔하거라. 만수가 사다리에서 내려오자 김씨 마님은 손수건으로 그의 이마에 맺힌 땀을 조용히 닦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말없이 따뜻했고 그녀의 목소리엔 애틋한 정이 배어 있었지요. 고생이 많구나. 만수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작은 마님이 나타났습니다. 언니, 만수가 목이 마를 텐데 시원한 물은 더 낫겠죠? 작은 마님은 우물에서 갓기러 온 찬물을 들고 와 만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잔을 들어 그의 입 가까이 내밀며 웃었습니다. 자, 입을 벌려봐. 작은 마님의 손길은 정면 돌파였고 그의 얼굴엔 놀람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김씨 마님은 그런 동생을 바라보며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이 애가. 해가 저물고 저녁 무렵 두 자매는 방 안에서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 이대로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어쩌자는 거야? 차라리 번갈아 가는 건 어때요? 오늘은 언니, 내일은 나. 김씨 마님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조용한 신경전이 오래 지속되는 것도 지쳐가고 있었지요. 그래, 그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그리하여 두 사람은 말없이 하나의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후로는 밤마다 누구 차례인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지요. 집안 어둠 속에서 어느 방에 불이 켜지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정해졌습니다. 첫 번째 밤 김씨 마님의 방에 불이 밝혀지자 만수는 조용히 그 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했구나. 김씨 마님은 평소보다도 더 따뜻한 눈빛으로 만수를 바라보며 정성스레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말과 손길엔 오랜 외로움이 담겨 있었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확인하게 되었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녀의 속삭임은 만수의 마음을 조용히 울렸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감싸 안았습니다. 다음 날 밤 작은 마님의 방에 불이 켜졌고 만수는 또 다른 설렘 속에 조심스레 그 방으로 향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 작은 마님은 얼굴을 붉히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혼자서 외로움을 견뎌야 했고 그 외로움 속에서 늘 만수를 떠올리며 버텨왔던 것이지요. 내가 얼마나 너를 그리워했는지 알아? 작은 마님은 부끄러움을 감추지 않은 채 진심을 담아 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꿈속에서만 상상하던 일이 현실이 되다니. 그녀의 말은 어딘가 조심스러우면서도 깊은 갈망이 담겨 있었고 만수는 그녀의 고백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작은 마님은 마음속으로만 그려왔던 장면들을 비로소 현실로 마주하며 감격에 젖었습니다. 아, 정말 꿈만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그 안엔 진심이 그대로 담겨 있었지요. 며칠이 그렇게 지나자 만수는 두 여인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김씨 마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따뜻하고 안정되었습니다. 마치 포근한 이불처럼 마음이 놓이는 느낌이었지요. 반면 작은 마님과의 시간은 생기있고 강렬했습니다. 그녀의 젊음은 마치 바람처럼 거침없고 도발적이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두 자매 사이의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졌습니다. 서로 더 많은 관심을 끌기 위해 말투 하나, 옷차림 하나까지 더 신경 쓰게 되었고 만수 앞에선 조금이라도 더 다정하고 특별해 보이려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안의 분위기는 다시 한번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몸이 점차 회복되던 꽃분이는 조용히 집안 분위기를 더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그녀는 만수와 두 마님 사이에 오가는 미묘한 눈빛의 흐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만수가 조용히 방을 나서는 모습을 몇 번이고 목격하게 되었지요. 어디로 가는지는 묻지 않아도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꽃분이는 조심스럽게 만수에게 물었습니다. 오라버니, 혹시 큰 마님이나 작은 마님과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에요? 그 말에 만수는 눈이 동그래져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런 일은 없어. 하지만 그 대답은 너무 서두른 탓에 오히려 더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꽃분이는 조용히 그의 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엔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확신에 가까운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저를 속이시는 거예요? 꽃분이의 단호하고 맑은 눈빛에
만수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무언가를 알아차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꽃분이가 깨어난 지 어느덧 일주일이 지나자 그녀의 몸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처음엔 기운이 없어 침상에 누워만 있었지만 이젠 방 안을 거닐 수 있을 만큼 건강을 되찾았지요. 그리고 그만큼 집안의 분위기를 더 섬세하게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꽃분이는 어딘가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 처음엔 누군가 앓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이 단순한 신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지요. 가쁜 숨소리, 낮게 떨리는 속삭임, 그리고 무엇인가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기척. 저게 무슨 소리지? 꽃분이는 이불 속에서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너무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만수야. 김씨 마님의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꽃분이는 놀란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또 다른 목소리까지. 언니 조용히 해. 꽃분이가 깰라. 이번에는 작은 마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꽃분이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바짝 끌어당긴 채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했지요. 설마 언니들과 오라버니가 그럴 리 없어. 그러나 그날 밤 이후 꽃분이의 마음속에는 조용히 의심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꽃분이는 식사 자리에서 만수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겉보기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그의 눈가엔 어딘지 모를 피곤함이 드리워져 있었고 김씨 마님과 작은 마님 역시 묘하게 차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오라버니,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꽃분이는 아무렇지 않은 듯 물었지만 그 말엔 작고 단단한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응. 잘 잤다. 만수는 짧게 대답했지만 그 말은 지나치게 어색했습니다. 꽃분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점심 후 꽃분이는 마당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오는 한낮의 햇살 속 그녀는 조용히 손을 움직이고 있었지요. 그때 김씨 마님이 만수에게 조용히 다가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만수야, 오늘 밤에. 김씨 마님이 그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고 만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꽃분이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묘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이번엔 작은 마님이 만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만수야, 내일은 내 차례니까 잊지 마. 그 말은 무심한 듯 들렸지만 꽃분이의 귀엔 이상하게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무슨 차례라는 거지? 그날 밤 꽃분이는 일부러 잠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지요. 밤이 깊어지자 김씨 마님의 방에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잠시 뒤 조용히 움직이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틈 너머로 만수가 김씨 마님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말이었구나. 꽃분이는 숨을 삼키며 입을 가렸습니다. 그동안 가슴속 어딘가에 감춰두었던 불안이 현실이 되어 다가오는 순간이었지요. 잠시 후 벽 너머에서 익숙한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의 짧은 숨소리와 조용한 목소리. 만수야. 마님. 그 낮고 떨리는 속삭임에 꽃분이의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단지 놀람이나 분노만이 아니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그 안에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거지? 꽃분이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깊은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질투인지 상실감인지 혹은 그 너머의 다른 감정인지 자신조차도 알 수 없었던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번지고 있었지요. 다음 날 밤 이번에는 작은 마님의 방에 불이 켜졌습니다. 조용히 복도를 지나가는 만수의 뒷모습을 꽃분이는 이불 속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작은 마님방이네. 그 순간 어젯밤의 기억이 다시금 생생하게 떠올랐고 꽃분이의 가슴은 조용히 조여들기 시작했지요. 기다리고 있었어. 작은 마님의 웃음 섞인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꽃분이의 가슴 속 어딘가를 찌르듯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밤의 고요를 깨는 기척들이 하나둘 더해졌습니다. 이불을 덮은 채 꽃분이는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싶을 만큼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더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만수는 김씨 마님뿐 아니라 작은 마님과도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 한쪽에서 믿고 있던 무언가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나만을 봐주는 줄 알았는데
내가 특별한 줄 알았는데. 꽃분이의 눈가에 서서히 물기가 고였습니다. 배신감, 질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더 깊은 감정이 서서히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 밤 꽃분이는 눈을 감지 못한 채 뒤척이는 이불 안에서 고요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꽃분이는 만수의 따뜻한 보살핌조차 거부하며 울분을 터뜨렸답니다. 김씨 마님과 작은 마님도 꽃분이가 모든 것을 알았음을 깨달았지요. 꽃분이의 폭발적인 감정 표출로 인해 집안의 분위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답니다. 그동안 은밀하게 이어져 온 달콤한 밤들이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산속에서 나는 온기가 이렇게 가벼운 것이었나요? 오라버니한테는 그냥 놀이였던 건가요? 꽃분이의 원망 섞인 목소리에 만수는 할 말을 잃었답니다. 꽃분아,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저를 구해놓고는 다른 여자들과, 아니, 여자가 아니라 2명이나. 꽃분이의 날카로운 지적에 만수는 더욱 당황했답니다. 그날부터 꽃분이는 만수에게 차가운 태도를 보였답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않고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지요. 꽃분아, 내 말 좀 들어봐. 싫어요. 오라버니 같은 사람과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꽃분이의 마음에 문이 꽁꽁 닫혀버린 것 같았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꽃분이가 밤마다 벽에 귀를 대고 있다는 사실이었답니다. 화가 나면서도 만수와 자매들의 은밀한 순간들을 놓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았지요. 나도 오라버니의 물건을 받아들이고 싶어. 꽃분이는 자신의 마음을 부끄러워하면서도 억누를 수 없었답니다. 어느 날 밤 꽃분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방 밖으로 나갔답니다. 그리고 살짝 김씨 마님의 방문 틈으로 들여다보았지요. 촛불이 흔들리는 방 안에서 만수와 김씨 마님이 열정적으로 얽혀있는 모습이 보였답니다. 꽃분이는 작은 탄성을 내뱉었답니다. 그 모습이 충격적이면서도 묘하게 매혹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만수가 고개를 돌려 꽃분이와 눈이 마주쳤답니다. 꽃분아, 만수가 깜짝 놀라 일어나려 했지만 꽃분이는 이미 도망치고 있었답니다. 큰일 났구나. 김씨 마님도 상황을 파악하고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그날 아침 꽃분이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며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때마침 것엔 눈보라가 몰아쳐 어쩔 수 없이 머물러야 했지요. 이번에는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4사람이 다시 한 지붕 아래 갇히게 되었습니다. 분위기는 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점심시간 꽃분이가 차갑게 밥을 준비하자 김씨 마님이 도우려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꽃분아, 미안하다. 하지만 내 마음도 이해해다오. 만수 오라버니는 저에게도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자 첫사랑이었거든요. 꽃분이의 고백에 김씨 마님은 할 말을 잃었고 작은 마님이 들어와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사랑은 타이밍이야. 꽃분이가 의식을 잃고 있는 동안 우리가 만수를 차지한 거잖아. 저녁 4사람은 어색하게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만수는 세 여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고 감정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자 3사람 모두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지만 아무도 잠들 수 없었지요. 밤중에 만수가 부엌으로 나갔을 때 이미 꽃분이가 있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나요? 소리를 듣고 김씨 마님과 작은 마님도 나왔고 4사람은 좁은 부엌에서 마주 서 있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 만수가 선택하게 할까? 작은 마님의 도발에 만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 여인을 모두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거센 바람이 집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겠구나. 천천히 생각해보렴. 김씨 마님의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4사람은 팽팽한 긴장 속에서 함께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흘 뒤 눈보라가 멈추고 맑은 햇살이 비쳤습니다. 이제 정말 떠날 수 있는 날씨가 되었지요. 4사람은 마당에 나와 파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결정의 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만수야, 김씨 마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의 문은 내가 열었다. 닫는 것도 내 몫이다. 작은 마님도 나섰습니다. 만수야, 나는 잡고 싶지만 놓아줄게. 그것도 사랑이니까. 마지막으로 꽃분이가 말했습니다. 내가 지켜본 사내는 누구 방에서 웃었는지가 아니라 누구 곁에서 울었는지로 기억하겠어요. 만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느꼈지요. 만수는 지난 며칠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김씨 마님과의 밤은 포근하고 깊었고 작은 마님과의 시간은 뜨겁고 자극적이었으며 꽃분이와의 감정은 순수하고 진실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선택이구나.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모두 함께 할 수는 없을까요? 새 여인은 놀란 얼굴로 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김씨 마님이 되물었습니다. 세 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각각 다른 방식으로요. 그래서 누구 하나를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새 여인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가능할까? 꽃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안 되겠어? 우리가 모두 동의한다면 작은 마님이 말했습니다. 김씨 마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 만수를 사랑하고 만수도 우리를 좋아하는데 꼭 한 명만 선택해야 할까? 생각보다 모두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조건이 있어. 김씨 마님이 말했습니다. 누구 하나만 더 사랑해서는 안 돼. 모두를 공평하게 대해야 해. 그건 당연합니다.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끼리도 서로를 존중해야 해요. 작은 마님이 덧붙였습니다. 언니와 경쟁만 하지 말고 협력도 해야 한다는 뜻이죠? 꽃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네 사람은 전례 없는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한 남자와 세 여인이 함께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기로 한 것이지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만수가 물었습니다. 순서를 정하는 거야. 작은 마님이 제안했습니다. 첫 사흘은 언니, 다음 사흘은 나, 그 다음 사흘은 꽃분이. 하루는 모두 함께. 좋은 생각이네요. 꽃분이가 박수를 쳤고 김씨 마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큰 가족이 되는 건가? 만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번엔 어색함 대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꽃분이가 물었습니다. 그야 모두 우리 아이들이지. 김씨 마님이 웃었습니다. 상상해봐. 이 집이 아이들로 가득 찬 모습을. 작은 마님의 말에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밤이 되어 네 사람은 큰 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서로를 받아들이고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네요. 꽃분이가 말했습니다. 경쟁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 작은 마님도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김씨 마님의 말에 만수는 새 여인을 차례로 품에 안았습니다. 달빛 아래 새로운 형태의 사랑이 조용히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야단마님은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신다면 야단마님도 여러분에게 행운과 행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